안녕하세요. 다타니즈 원장 최정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요즘 2023년 1회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있죠. 시험의 결과를 받아본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직 열심히 필기 공부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번에 비록 합격하지 못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쭉 계속 하신다면 다음 2회차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뭔가 큰 산을 넘어서 이제 평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라산을 넘었는데 백두산이란 더 큰 산이 앞에 나타나서 많이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당연히 실기 공부 방법인데 그 중에서 실기 공부를 하면서 실기 이론서를 꼭 공부해야 하느냐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뭐 이런 고민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기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꼭 실기 이론서를 공부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실기 이론을 공부하신 후에 기출문제 공부를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실기 이론을 꼭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 전기 비전공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 자격증, 필기도 어려웠지만 실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암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대충 해가지고는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기를 비전공하신 분들이라면 꼭 실기 이론을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전기를 전공하셨다 하더라도 실기 공부를 시작할 때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물며 비전공자인 경우면 그 당황하는 정도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러한 당황을 줄이고 또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얻고 실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실기 이론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기 전공자는 실기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라고 또 되물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고민이 드시는 전기 전공자시라면 그냥 카페 자료실 등에 올려진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고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면 이론이 필요할 것 같다 혹은 이론 공부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자분들 또한 그 이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지난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 한 번이라도 실기를 불합격하신 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불합격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회차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합격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과 불합격하신 분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기출문제를 똑같이 공부한 후에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100점 맞도록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합격, 어떤 분은 불합격하십니다. 기출문제에 없는 이론 부분 혹은 또 전기 내공이 쌓였느냐 쌓여있지 않느냐 이러한 차이가 합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론을 통해서 전기 내공을 쌓고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공부를 했는데 혹은 이론을 조금 소홀을 했는데 또다시 기출문제 반복하고 이론을 소홀히 하는 공부 방법을 하는
그래서 다시 불합격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기시험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은 분들입니다. 필기를 공부할 때 저한테 몇 번 반복해서 봐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보통 3번 정도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기시험을 공부할 때 몇 번 반복해서 봐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실기시험은 횟수에 제한 없이 무조건 본인이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실기시험은 준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기 공부를 할 여건이 충분히 되신다면, 시간이 많으시다면 기출문제뿐 아니라 이론 공부를 통해서 실기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꼼꼼히 완벽히 준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기출문제 공부에서 반복해서 100점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론을 통해서 더욱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필기 공부를 한 지 오래된 분들이에요. 필기시험 합격한 후에 바로 실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개인적 사정으로 필기 합격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기 공부한 내용이 실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후에 바로 실기시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실기 공부하는 분들은 필기 공부한 내용 거의 다 까먹었는데 필기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시간적인 여건상 필기를 다시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기 이론 공부를 통해서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을 또 공부할 수 있고 실기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기 공부하면서 필기를 공부하면 좋은 것은 맞지만 필기 전부를 새롭게 공부하기보다는 실기 이론을 공부하면서 필기 이론서를 옆에 두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서 실기 이론 공부 그리고 실기 기출문제 공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충분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실기시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 실기 문제를 접했을 때 놀라십니다. 와, 과연 내가 이런 걸 공부하고 또 합격까지 할 수 있을까? 실기 이론 공부를 통해서 실기 공부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한라산을 넘었는데 백두산이 나타나서 놀라셨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라산을 넘은 경험과 체력으로 백두산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실기를 시작했을 때, 문제를 봤을 때 당황스러움은 어쩔 수도 없습니다. 저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적응만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실기 공부 방법, 실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실기 이론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꾸준함, 간절함이 더해진다면 백두산뿐만 아니라 에베레스트산 또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시는 목표 이루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